주택 보급률이 110%를 넘은 전주에서 앞으로 5년 내 5만 세대의 아파트 공급이 추진되면서 구도심 공동화와 함께 투기 수요를 조장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한다고 동시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이스타항공은 파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공식화하면서 오는 2024년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요즘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면서 적극적인 택지 개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게 가격 불안정성의 원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주택 공급량이 충분한 전주에서도 어찌된 일인지 대규모 택지 개발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먼저 허현우 기자입니다. 전주역 뒤쪽에 있는 한 마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곳에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건설하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주변 가련산에서는 공원을 기부 체납받는 조건으로 임대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천마지구까지 포함하면 임대주택만 12,800세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앞으로 5년 안에 완공이 예정된 38,100세대를 합치면 공급량이 5만 가구를 넘습니다. 한 가구당 3명씩으로 계산하면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물량으로 수도권의 대책을 무색해야 합니다. 수요라는 거는 변화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장에서 새로운 상품이 기획되고 이제 공급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전주 시내의 주택 보급률은 113%. 이미 포화 상태로 공급 과잉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서울 경기 지역과 다르게 노후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점점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의 평균적인 주택값은 다 떨어졌거든요. 지금 전주에서 신축 아파트들만 올라가고 있어요. 전주시는 15년 후 도시 인구가 지금보다 10만 명 늘어난 75만 명이 된다는 2035년 도시계획을 개발 근거로 제시합니다. 장기적으로 공급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데 추측치가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외부로 나가는 인구가 지금 더 많고 사실 지금 줄어드는 걸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죠. 주택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인데도 멈추지 않는 전주 신도시 위주의 택지 개발 정책. 구도심 공동화를 초래하고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건 아닌지 면밀한 분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앞서 주택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인데도 택지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전주시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시장 경제 논리에 반하는 기이한 현상인데요. 그 이면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 정책과 전주시의 개발 만능 도시 계획이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주택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인데도 전주시는 택지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 법칙에 반하는 반시장적인 현상인데 그 원인을 따져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공약 사업으로 전국에 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률이 110%를 넘는 전주시도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됐는데 35%에 달하는 무주택자 비율이 배경이었습니다. 전주에도 1가구 다주택자가 많아 해결 방안이 필요했지만 정부는 수도권과 달리 공급 정책에만 몰두했습니다. 개발 정책을 지속해온 전주시조차 지나친 주택 공급은 부담스럽다는 입장. 우리도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임대주택이 필요하기는 한데 도시 재생 쪽으로 빈집 많고 그러는데 그걸 좀 리모델링해서. 하지만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지역의 특수성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압축도시라든지 축소도시 이런 개념들이 도시 관리의 흐름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시가지 내에서 재생적인 차원에서 공급 물량을 확보해 나가는 필요성이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장밋빛 도시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서부 신시가지 개발 이후에도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계속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2년 전 도시 인구가 10만 명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해 작성한 2035년 장기 도시계획이 있습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도시가 계속 팽창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개발 정책을 밀어붙인 건데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녹지는 크게 줄어들 거고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거다. 그리고 원도심 공동화 우려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적인 도시 몸집 불리기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4년마다 평가를 받는 단체장들이 지지율을 높이는 데 토목 사업만한 홍보 수단이 없는 게 현실. 토건 세력과의 결탁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도시 확장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택지 개발을 추진한 것이라는 의심입니다. 전국의 23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다 이렇게 뻥튀기를 하는 거예요. 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건설족들의 욕심이 같이 어울려서 양적인 성장을 넘어 삶의 질이 도시 정책의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 관행처럼 이어지는 택지 개발과 결별하고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주시가 청소 용역업체에 적재함 수리비를 부당 지급해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부터 청소차 덮개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용역업체 4곳은 설치 비용 1억 3천여만 원을 전주시로부터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며 환수를 촉구했습니다. 또 청소 행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함께 책임자를 징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끝내 무산됐죠. 마땅한 대안이 없어 보이는 이스타 측은 결국 향토 기업이라며 전라북도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지역의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결국 제주항공이 인수 거절을 공식화하면서 이제 청산 위기에 내몰린 이스타항공. 막대한 채무와 임금 체불 등 불확실성이 컸다는 게 인수가 무산된 배경인데 서로 책임을 따지는 것 말곤 이렇다 할 자구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깨진지는 어땠고 거기는 진작부터 지금 그런 마음을 굳히고 소송에 대비해서 그냥 준비만 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논의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소송 지원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부랴부랴 전라북도의 지원을 호소합니다. 군산공항에 본점을 둔 향토 기업임을 강조하며 지역 차원에서 이스타 살리기 운동을 하자는 게 이상직 의원의 주장인데 하지만 정작 전라북도는 애써 거리두기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스타가 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전라북도 차원의 별도 지원은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냉정함에는 나름의 분석이 토대가 됐습니다. 이스타항공 사태로 고용 위기에 내몰렸다고 알려진 직원은 1,600여 명. 당초 이스타 측은 지역 인재가 30%에 달한다고 말해왔지만 실상은 딴판이란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은 여기에 몇 명 근무를 안 했었어요. 한 8명 정도 분이 근무를 안 했었어요. 그리고 사무실은 저 서울에 있거든요, 다. 전주에서 운영됐던 예약 콜센터도 이스타항공과 별개인 인력 파견 업체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임금체불이 진행이 되기 전에는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회사 공고사직으로 그만뒀을 때 한 10명? 더구나 사실상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새만금 관광개발을 인수해 관련 기업의 주식을 부양시켜 이스타항공의 자본금으로 썼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새만금 개발을 지연시켰다는 논란과 함께 이제 와서 지역에 손을 벌릴 자격이 있는지부터 질문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실하면서 주가가 이제 오르니까 새만금 관광 개발을 하는 회사 인수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주식을 팔아서 100억인가를 이쪽에 이제 증자를 해요. 증자한 거 가지고 이제 이스타항공을 만듭니다. 이스타항공 출범 당시 군산시가 주주로 참여하며 출자한 10억 원도 휴지 조각이 될 처지. 지역사회의 기대를 기반으로 출범한 뒤 군산 제주 노선 증편 때도 지원금을 요구했던 소위 향토 기업 이스타항공은 위기에 내몰리자 또다시 도민에게 온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환자의 대부분이 해외 입국 등 외지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9명으로 이 가운데 해외 입국이 2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대구 관련 6명, 이태원 클럽과 신천지 관련이 각각 1명 등으로 대부분 외지에서 감염됐습니다.
반면 도내에서 확진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는 8명에 불과해 지역 내 전파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과 고창 등 9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도내 굵은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은 군산 어청도 163mm를 최고로 고창 51.6, 전주 34.1mm이며 바람도 강해 서해안 지역과 해상에는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은 모레까지 이어져 50에서 100mm의 비가 오겠으며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의 피해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원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포스트 코로나19 공공의료 기반 확충, 아직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그동안 산통을 겪었던 남원 공공의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공식화한 겁니다. 공공 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의료 사관학교입니다.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공공의대는 입학금과 수업료, 실습비 등 전액을 국가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의사로 10년간 공중보건 의료기관과 지자체 등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조건입니다.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법 제정과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등 개교 준비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공의대 외에도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역의사제가 도입돼 해마다 300명의 의사가 추가 양성됩니다. 의사 면허를 딴 뒤에는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하며 정원은 지방의대에 배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 확대와 더불어 지역 내에서 정착하여 의료활동을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당정 발표 이후 전라북도는 즉각 환영 의사를 나타냈지만 의무 사관학교라는 이름에 걸맞기 위해서는 과제도 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한 만큼 공공의대 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늘리는 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으로 지정해 후련병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합니다. 그래야 남원에서 실습과 교육이 원활히 진행되고 지역 의료 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대는 국립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원의료원은 도립입니다. 수련 과정이 같은 체계에서 운영이 돼야만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텐데요. 공공의대가 명실상부한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가 민주당에 신속한 현안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오늘 열린 민주당 광역시도예산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공공의대 설립뿐 아니라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국립전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과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등 현안 과제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과 통과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관광 산업의 빅데이터 활용이 크게 늘고 있지만 토탈 관광을 내세운 전라북도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최영규 의원은 토탈 관광의 핵심 전략은 산재해 있는 관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으로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의 경우 소비 패턴을 포함한 빅데이터 분석이 없고 정부 평가에 대비하는 용도 외에 활용 실적이 전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서남 해상풍력 사업 선언으로 앞서 선포식을 연 새만금 태양광이 관심인데요. 비전 선포식 2년이 다 돼가도록 아직 진전이 없는 현실 어제 살펴봤는데 기대했던 투자 유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의 그린 뉴딜로 주목을 받을 만한데 현실은 말뿐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뿐 아니라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비전이 선포됩니다. 전라북도가 군산이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입니다. 현실은 어떨까? 지난 2019년부터 전라북도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모두 128개. 식품이나 전기차 기업은 무수하게 눈에 띄지만 태양광 관련 기업은 200억을 투자한다는 모듈 업체 단 한 곳뿐입니다. 수상 부유체 제조업체를 합쳐도 4곳에 불과한데 일부 업체는 납품처를 찾지 못하겠다며 투자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금액이 뭐 50억짜리도 있고 소규모 기업인데 그건 이제 수요처를 확보를 못해서 아마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수요처 확보가 중요한데 이처럼 기업이 오지 않는 것은 사업이 불안하기 때문. 작년까지 발전 사업에 직접 투자를 검토하던 새만금 개발공사만 봐도 전기 가격 하락으로 손실이 우려되면서 민간업체 모집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발전하려다 보니까 정부에서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도가 바뀌면 사업성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새만금 개발청 역시 지역의 태양광 산업 진흥은 뒷전이고 새만금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발전 사업권을 기업에 넘겨줄 계획입니다. 수상 태양광을 이용해서 투자 유치형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산업 용지라든지 관광 용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업체 참여와 지역 기자재를 보장하는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 투자가 되다 보니 언제 얼마나 수요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 기업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OCI나 넥솔론 같은 기존 태양광 업체가 문을 닫아 산업 기반만 더 취약해졌습니다. 문제는 과연 이게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느냐예요. 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때그때 민간 사업자의 제안에 의존하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 대통령이 챙기는 국책 사업도 관련 산업을 집적하는 기폭제도 아닌 말잔치에 그치고 있는 게 현재까지 새만금 태양광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1학기 전면 비대면 수업을 시행했던 전북대학교가 2학기에는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혼합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대에 따르면 3학점 수업의 경우 2시간을 비대면, 1시간을 대면으로 하는 등 교수와 학생들이 혼합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강 인원은 수용 인원의 절반 이하가 되도록 하고 주차별로 비대면과 대면 수업을 번갈아 가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송경진 교사 사건을 둘러싸고 교육단체 간의 대립 양상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전북 학부모 연대 등 43개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스쿨미투 옹호자들이 순직 판정을 받은 고 송경진 교사의 교사와 유족을 욕되게 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향후 대응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김승환 교육감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등 지난주 성폭력 예방치료센터 등이 주도해 열린 성폭력 피해 학생 2차 가해 중단 촉구 회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고용 안정과 일자리 발굴을 위한 익산시 고용안정 일자리센터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사업 선정으로 문을 연 일자리센터는 앞으로 기업을 직접 방문해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센터는 5년간 2,000개의 일자리 발굴을 목표로 기업과 구직자를 현장에서 연결하고 노무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를 통한 경영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농민들의 안정적인 보상을 위해 농어업 재해보험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농어업 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은 농민 생계에 직결된 사안인데도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 없이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농어업 재해보험 심의회가 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미리 수렴하도록 하는 농어업 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인천 등지 수돗물에서 잇따라 유충이 발견됨에 따라
전라북도 내 자치단체도 긴급 수돗물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군산시의 경우 긴급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배수지와 가압장 등 상수도 시설물을 대상으로 오염 여부와 소독 설비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활성탄 여과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일부 시군은 유충 발생을 막기 위해 소독 설비와 누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과 고3 수험생의 학력 저하 우려 속에 대입 진학 지도 지원단 활동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정시와 수시 지원에 대비해 학생들의 상담과 지원 전략을 도울 수 있도록 전문 교사들로 구성된 79명 규모의 대입 진학 지도 지원단을 운영하며 관련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시 지원 수험생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도내 대입 상황을 감안하면 지원단의 입시 분석과 자료 개발에 대한 역량 발휘가 주목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